대한민국 장례 산업은 현재 역대급 호황을 누려야 마땅한 통계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수많은 장례식장이 줄지어 폐업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 사망자 수는 약 36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장례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평균 980여 명의 고인이 발생하는 시대에 손님이 넘쳐나는데도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중심에는 우리가 평소 무심코 넘겼던 육개장 한 그릇이 있으며, 이는 장례식장이 더 이상 공간 임대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5년 7월에는 수십 년간 지역사회의 마지막을 책임지던 제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 16년 만에 운영을 중단하며 장례 산업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한국병원을 시작으로 한라병원과 한마음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장례식장들이 차례로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 장례식장마저 운영을 중단했으며, 이러한 폐업 소식은 이제 제주를 넘어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원리는 수요가 늘면 공급자가 돈을 버는 것이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손님이 역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파산하는 공식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을 빈소를 빌려주는 공간, 임대업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본질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장례식장 전체 수익의 약 80%는 빈소 임대료가 아니라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육개장, 수육, 주류와 같은 식음료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조문객들이 식당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진짜 이윤이 남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본질은 고인을 모시는 장소라기보다 대규모 외식업에 더 가까웠던 셈입니다. 평균적으로 조문객 한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소비하는 식음료 비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이는 장례식장 운영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자금줄이 됩니다. 조문객이 100명만 방문해도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장례식장은 수십 년간 빈소를 손님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식당 영업을 해왔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의 폐업 사태는 사망자 수라는 통계와는 별개로 식당에 앉아 밥을 먹어줄 조문객이 사라지면서 수익 모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사망자 수는 늘었지만 그 장례에 찾아오는 조문객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식당의 관점에서 보면 가게는 열었으나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식음료 중심의 수익 구조는 한국 특유의 장례 문화가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시스템이며, 이를 이해하려면 왜 한국인이 장례식장에서 밥을 먹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전통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상주를 위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슬픔을 공유하는 공동체 행사였으며, 음식은 그 결속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장례 문화가 전문 시설로 이동하면서도 조문객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전통은 그대로 남았고, 장례식장들은 이에 맞춰 대규모 식당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육개장이 장례 음식의 대표가 된 이유는 24시간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에게 대량으로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오래 끓여도 맛이 변하지 않는 실용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텅 빈 장례식장에서 빈소 임대료만으로는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화려했던 장례 산업의 호황은 이제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장례 문화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조문객 수에 엄격한 제한이 걸리면서 산업의 붕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한때 조문 인원이 50명, 심지어 30명까지 제한되기도 했으며, 이는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조문이라는 행위 자체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 유행이 잦아든 이후에도 장례식장 조문객 수가 예전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제 조문을 가지 않는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조의금을 계좌 이체로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과거에는 직접 방문이 예의였으나 이제는 비대면 전달이 사회적 결례가 아닌 것으로 인식됩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부고 문자에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표준화되었고, 송금만으로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장례 에티켓이 정착되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조문객은 평균 30명 미만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코로나 이전 평균 150명에 달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고작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조문객의 급격한 감소는
단순히 장례식장의 매출 하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연결고리가 얼마나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입니다. 특히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의 전환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부고를 전하고 슬픔을 나눌 대상 자체가 물리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선 오늘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고를 알릴 친척이나 지인이 몇 명 없는 경우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문화 역시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변화하여 과거처럼 부서원 전체가 단체로 조문을 가던 풍경은 사라지고 대신 조의금 이체로 간소하게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례식장의 식당은 텅 비게 되었고 육개장을 먹어줄 사람이 사라진 장례식장은 손님 없는 식당이나 다름없는 적자 구조에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문객 감소보다 더 근본적이고 위협적인 변화는 아예 빈소 자체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와 직장 쯔장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직장이란 회사가 아니라 사망 후 곧바로 화장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의 한자어로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을 받지 않는 극도의 간소화된 장례 형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통적인 3일장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화장과 납골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이용료와 식음료 매출이 모두 제로가 되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사람들이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며 일반적인 장례 비용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빈소 임대료부터 장례용품, 대규모 음식 비용과 장지 비용까지 합치면 서민 경제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용 문제 외에도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고독사의 증가는 장례의 형태를 바꾸고 있으며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에 취약한 50대와 60대, 중장년 남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어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 또한 급증하여 서울에서만 매년 200명이 넘는 이들이 공영 장례를 통해 홀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더라도 부모님의 인맥을 자녀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락처를 몰라 가족끼리만 조용히 치르는 장례가 늘면서 장례 시장은 전례 없는 축소기를 맞이했습니다. 무빈소 장례인 직장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총 비용은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이는 전통적인 장례 비용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족은 화장 비용과 납골당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며 장례식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빈소 임대료나 식음료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조문객이 줄어드는 현상을 넘어 아예 장례식장 자체를 거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례식장의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증발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장례시장은 중간 가격대가 사라지고 양극단만 남는 소위 바벨 전략, 바벨 스트래티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한쪽 끝에는 비용을 최소화한 초저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의 가성비 장례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초저가 서비스는 화려한 장식이나 푸짐한 음식 대접 없이 꼭 필요한 절차만 남겨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고객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다른 쪽 끝에는 1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프리미엄 장례 시장이 등장하여 또 다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는 5성급 호텔 연회장을 빌려 격조 있는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조문객을 맞이하는 형태입니다. 전문 셰프가 준비한 고급 요리와 전문 장례 코디네이터의 맞춤 관리는 전통적인 장례식장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인의 생애를 담은 고품질 영상 제작과 라이브 음악 공연이 곁들여지며 장례는 슬픈 의식을 넘어 하나의 기념 이벤트로 승화됩니다. 이러한 초고가 시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족 중 고인을 특별하게 기억하고자 하는 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소규모 가족장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동시에 억 단위의 프리미엄 시장이 공존하는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일본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어정쩡한 위치에 놓인 중소형 장례식장들입니다. 중소형 장례식장은 초저가 서비스만큼 가격을 낮추기엔 고정 비용이 높고 호텔급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시설 수준이 부족합니다. 시설 임대료, 인건비, 장비 유지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이 줄어드니
결국 경쟁력을 잃은 중간 시장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의 폐쇄는 이러한 중간 규모 장례시설들이 처한 상징적이고 비극적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장이 하나둘 사라지는 사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데스테크라 불리는 죽음 관련 기술 산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스테크는 죽음을 뜻하는 데스와 기술인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장례시장의 자본이 IT 분야로 대거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인공지능, AI 기반 추모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디지털 아바타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유족은 화면 속 아바타를 통해 고인과 대화하며 살아생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심리적 위안을 얻는 새로운 방식의 이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딥브레인 AI가 개발한 리메모리 서비스는 단 10초의 음성과 사진 한 장만으로 고인의 목소리와 표정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유족들은 화면 속 디지털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며 살아생전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고 깊은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추모 서비스는 이미 국내 대형 상조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실제 장례 상품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부족한 화장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신 호텔이 성업 중입니다. 일본의 화장률은 99%를 넘어서지만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 예약이 며칠씩 밀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신 호텔은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냉동 설비가 갖춰진 개별 공간에 고인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특수 시설입니다. 유족들은 이곳에서 호텔처럼 깔끔한 환경을 제공받으며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고인과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신을 특수 처리하여 약 30일에 걸쳐 흙으로 되돌리는 인간 퇴비화 방식이 여러 주에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장례 방식은 시신을 자연적으로 부패시켜 영양분이 풍부한 흙으로 변환한 뒤 다시 유족의 품으로 돌려줍니다. 유족들은 전달받은 흙을 정원에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데 활용하며 고인이 자연의 순리로 돌아갔다는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한국 역시 자연회귀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합법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는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골 방식이 정식으로 합법화되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해양 산골은 해안선에서 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적으로 모호했던 이 방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땅이 아닌 바다를 마지막 안식처로 삼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이는 좁은 국토 문제와 사후 관리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현대인들의 실용적인 장례 가치관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장례식장의 줄폐업 현상은 특정 산업의 몰락을 넘어 죽음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했음을 시사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가족 해체, 그리고 공동체 붕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장례라는 마지막 의례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프라인 장례시설이 사라진 자리는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상조 서비스가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조는 미리 자금을 모아 장례를 준비하는 일종의 적금 상품으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9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가입자들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 규모만 10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상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중장년층을 넘어 20대와 30대, 젊은 세대까지 급격히 확산되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조 회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장례뿐만 아니라 웨딩, 여행, 가전제품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 가능한 상품을 내놓으며 젊은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도 죽은 뒤에까지 자녀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며 장례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을 스스로 정해두거나 가족들에게 아예 장례식 자체를 최소화해달라고 미리 당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한국인의 마지막을 상징했던 육개장, 냄새 가득한 전통적인 장례식 풍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모여 밥을 먹고 술을 나누며 북적거리던 그 익숙한 공동체 문화는 이제 빠르게 퇴장하며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례 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발전인지 혹은 서글픈 상실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무감에 장례식장을 찾아 기계적으로 인사를 나누던 형식적인 조문 문화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비대면 위로가 정착되는 것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반면 공동체가 함께 슬픔을 나누던 마지막 끈이 끊어짐으로써 인간의 죽음이 더욱 고립되고 외로운 사건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죽음이 사회적 의무의 영역에서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기획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될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가 되면서 장례는 개인의 가치관을 투영하는 마지막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 과정에는 개인의 경제적 형편뿐만 아니라 고유한 가치관과 평소 맺어온 인간관계의 깊이가 모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화려한 마침표를 찍으며 떠날 것인지 혹은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이제 온전히 본인의 몫이자 자유로운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장례식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은 단순히 특정 업종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근본적인 시선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엔딩을 어떻게 맞이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급 사망자 수라는 통계적 호황 뒤에 숨겨진 장례식장 폐업 사태의 충격적인 진실과 그 이면의 사회적 구조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사실은 공간 임대업이 아닌 식음료 판매 중심의 식당 비즈니스였다는 수익 구조의 비밀은 이 산업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와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는 조문객의 발길을 끊어놓았으며 이는 전통적인 장례 모델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무빈소 장례의 확산과 데스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죽음의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00만 명이 가입한 상조 서비스의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과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900만 명이 가입한 상조 서비스는 이제 우리 삶의 필수가 되었지만 그 화려한 광고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날카로운 진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미래의 장례를 모두 책임져 줄 것 같았던 약속은 정작 닥친 현실 앞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상조 상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항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유족들은 장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추가 결제 요구에 당황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상조 업체들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폐업이며 이는 가입자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선수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한 거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도산했을 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조에 가입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례 문화의 변화는 단순히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남겨진 자들이 고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죽음은 더 이상 타인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니며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가장 장엄하고도 개인적인 마지막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장례를 치를지,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어떤 기억의 유산을 전달할지는 오로지 당신의 가치관과 선택에 달려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개장 냄새로 가득했던 과거의 장례식장은 사라지겠지만 고인을 향한 진심 어린 애도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예우는 기술과 형식을 빌려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의 파편 위에서 새로운 죽음의 문명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사후에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장례식장의 줄폐업 소식은 거대한 전환점의 시작일 뿐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더 합리적이고 따뜻한 이별의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고 더 깊이 있는 주제를 탐구하는데 아주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상조 서비스의 위험 요소와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및 사회적 이슈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는 이 채널과 함께라면
복잡한 세상의 흐름을 한눈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저희 제작진이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 됩니다.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만큼이나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전달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